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구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사스 기업인 서비스나우의 본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서비스나우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50세의 실패한 사업가가 만든 작은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 가치 200조의 거대한 테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서비스나우는 50세에 창업해 200조의 거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서비스나우의 지금을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서비스나우는 현재 전체 미국 기업 시가총액 40위, 약 2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2012년 상장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3,700%, 즉 38배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에는 못 미치지만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보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2002년에 설립돼 불과 20여 년 만에 250조 원 기업으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서비스나우의 창업과 성장 스토리는 매우 독특합니다. 실패만 거듭했던 남자가 50세 생일을 2주 앞두고 창업한 회사가 역대급 만홈런을 친 회사가 바로 서비스나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40대 후반의 한 남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가 임원으로 일하고 있던 페레그린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회계 조작을 하고 있었고 미국 SEC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프레드 러디. 그는 30대부터 이 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회사의 주식이 전 재산이었는데요. 이 주식 가치가 47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회사가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전 재산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경영진 11명이 감옥에 갔고 프레드 러디 한 사람만 감옥에 가지 않았죠. 하지만 소송 비용에서 모든 재산을 써버려서 그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때마침 그는 뒤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도 아직 어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은 절망적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회계부정으로 망한 회사 임원을 채용할 회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2003년 그는 1인 기업을 시작합니다. 50세가 되기 불과 2주 전이었죠. 1954년생인 그는 타고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코딩을 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좋았죠. 코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다니던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중퇴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프레드 러디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기업 내 워크플로우를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러디의 고객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매우 잘하는 분야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뭔가 있어 보이지만 기업 내에서 IT 자원과 관련된 모든 잡무를 뜻하는 서비스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오면 노트북을 지급하고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노트북이 고장나면 수리해주고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다시 찾아주는 일이죠. 그야말로 기업에서도 가장 창의적이지 않고 지루하고 인기 없는 일이죠. 서비스나우는 이런 부서에서 사용하는 헬프데스크를 만들어서 서비스했습니다. 직원들이 헬프데스크에 요청을 하면 이를 접수해서 번호를 발급해주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IT 서비스는 잡무이지만 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루를 꼬박 날리기도 하죠. 개인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는 데는 20초면 해결하는데 회사 이메일 계정은 20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가 만든 회사의 이름 서비스나우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IT 서비스를 당장 right now 해달라는 뜻이죠. 50세를 앞둔 실패한 기업인 프레드 러디가 창업을 결심했던 순간, 지금의 서비스나우를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창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나이지만 이때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서비스나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나우는 기업 IT 헬프데스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시작해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도 IT 서비스는 있었지만 서비스나우는 쉬웠고 빨랐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나우를 사용하겠다는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투자자들도 서비스나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샌디에고에서 설립된 기업. 많은 베처 캐피털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실리콘밸리와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유명 베처 캐피털인 세콰이어 캐피털이 서비스나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투자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서비스가 출시된 지 불과 4년 만에 4,100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제 투자금을 확보한 서비스나우는 본격적인 성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털의 투자를 받은 것은 지금의 서비스나우를 만든 두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돈과 함께 천군만마와 같은 투자자를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세카이어 캐피털의 투자자들이 서비스나우를 살펴보니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성장 속도를 창업자이자 CEO인 프레드 러디가 맞추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CEO이면서 동시에 CPO로 개발까지 함께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래온 세카이어 캐피털 파트너가 러디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브래드, 서비스나우의 CEO가 되고 싶어? 아니면 제품 개발 총괄이 되고 싶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는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겠어. 하지만 둘 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고민을 한 프레드 러디는 CEO 후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CEO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프랭크 술만이라는 베테랑 경영자를 CEO로 영입합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프레드는 창업자 겸 CEO로 일해왔기 때문이죠. 더 이상 CEO가 아니지만 CEO처럼 일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최종적인 결정은 CEO인 술만에게 모두 맡깁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도 창업자가 CEO에서 물러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경우 자칫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러디 CEO는 이를 매우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는 좋은 제품을 만들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1년 서비스나우의 CEO로 취임한 프랭크 수룬만, 그는 서비스나우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뜯어고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나우는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설치하지 않아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나우를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나우의 서버 관리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할 수도 있는 상황. 수룬만은 서버 전문가를 영입해 서비스나우의 데이터 센터를 매우 안정적으로 축합니다. 지금도 서비스나우는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면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수룬만은 헬프데스크를 넘어 IT 전반으로 서비스나우의 사업을 확대시켰습니다. 기업의 최고 정보 책임자를 저희는 CIO라고 부르는데요. 이 CIO의 다른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헬프데스크에서 쌓인 신뢰 덕에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제품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비스나우는 HR과 마케팅 분야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자가 CEO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넘겨준 것은 지금의 서비스나우를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프랭크 술만의 또 다른 미션은 상장이었습니다. 회사도 커지니 이제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상장 직전인 2011년 실리콘밸리의 유명 테크 기업인 VM웨어로부터 회사를 25억 달러에 사겠다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대주주이자 창업자였던 프레드 러디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2002년 설립한 작은 회사를 3조 원에 팔고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미 그 전에 두 차례나 파산을 경험해보고 키워야 할 자식이 있던 프레드는 회사를 매각하고 은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제안을 오케이 했습니다. 이는 CEO인 프랭크 술먼도 마찬가지. 그런데 반대는 의외의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서비스나우에 투자한 세카이어 캐피털이 반대했죠. 더 그래온 파트너는 러디를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 회사는 템베거가 될 수 있어. 절대 지금 팔면 안 되네. 템베거가 뭐지? 10조 기업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왜 1조에 파느냐는 뜻이야. 결국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무산됐고 서비스나우는 2012년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상장 후 불과 2년 만에 1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달성하면서 진짜 템베거가 됩니다. 지금은 템베거가 아니라 100베거가 됐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창업자와 CEO가 받아들였던 인수 제안을 이사회의 투자자들이 무산시킨 이 순간이야말로 지금의 서비스나우를 만든 네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만약 이때 VM웨어에 인수됐다면 회사는 거대 기업의 작은 사업부로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상장은 서비스나우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수룬만이 CEO에서 물러나면서 EBA CEO인 존 도나우가 CEO로 영입되는데요. 그는 2년 만에 나이키로 회사를 옮깁니다. 네, 바로 최근에 나이키에서 쫓겨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존 도나우가 비운 자리에 영입된 사람은 바로 세계 최대 B2B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SAP의 CEO였던 빌 맥더머시였습니다. 그는 SAP의 미국 사장, 글로벌 CEO를 거치면서 이 회사를 독일 기업 시가총액 1위로 만든 B2B 영업의 신과 같은 사람이었죠. 특히 2015년 불의의 사고를 당해 왼쪽 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CEO로 불과 몇 달 만에 복귀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되어버린 서비스나우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였죠. 그가 CEO로 취임한 2019년 말 이후 서비스는 주가가 3배나 올랐고 2023년 연간 구독 매출은 86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서비스나우의 고객 재사용률은 98%에 달합니다. 이는 고객들이 서비스나우에게 매년 내는 구독료가 11조 5천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힘들게 영업을 하지 않아도 구독으로만 매년 11조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빌 맥더머시 대 서비스나우는 플랫폼 기업을 추구하는데요. IT 헬프데스크에서 시작한 서비스나우는 큰 대기업 내에 있는 수많은 IT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에 입사하면 여러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하거나 들어갈 필요 없이 서비스나우 하나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나우는 이런 강점을 이용해 CEO나 CMO 같은 임원들에게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 서비스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열어보는 앱이 서비스나우라고 하죠. 이처럼 기업 내부의 모든 IT 시스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점은 생성형 AI 시대의 큰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AI가 기업의 직원들에게 일종의 개인 비서처럼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IT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서비스나우의 AI 비서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등과 경쟁해서 서비스나우가 우위에 있는 점입니다. 서비스나우가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프레드 러디라는 한 남자의 비전 덕분입니다. 그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도 서비스나우를 성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경영자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전문 경영인에게 이를 일찍 물려줬습니다. 그는 투자자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페레그린 시스템스 이전에 창업을 했다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망해버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도 알고 있었죠. 서비스나우는 기업가치 2억 주의 회사가 됐지만 그의 재산은 겨우 1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찍 지분을 정리한 덕이죠.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이었다면 투자자들이 CEO에서 물러나라고 했을 때 물러나셨을까요?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더 많은 지분과 더 많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상 실리콘밸리 이덕주 사원이었습니다. It's why over 80% of the Fortune 500 trust ServiceNow to help keep them growing. And yes, that's why the world works with ServiceNow.